언니 단어 먼저 보고 시작할게요. 쿠, 바이, 쿠, 바이. 뜻은요. 쿠, 요리하다. 바이, 사다. 전부 다로 해석되는 말들 동사예요. 이 동사들은 수요 동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수요 동사의 뜻은 누구에게 무엇을 해주다라는 뜻이에요. 이 동사들을 적용해 본다면 쿠, 누구에게 무엇을 요리해주다. 바이, 누구에게 무엇을 사주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을이나 를로 해석되는 말을 목적어라고 부르죠. 누구에게로 해석될 때도 역시 목적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 동사는 목적어 2개를 써줘야 되는 동사가 수요 동사예요. 이 목적어들은 각각의 이름도 있어요. 누구에게로 해석될 때는 간접 목적어라고 부르고, 을이나 를로 해석될 때는 직접 목적어라고 부르고 있어요. 간접 목적어에는 사람을 써주시면 되고, 직접 목적어에는 사물을 써주시면 돼요. 동사들을 볼게요. 모든 동사들은 3가지로 쓰이고 있어요. 현재, 과거, 과거분사. 현재, 과거, 과거분사. 쿡이 현재일 때는 요리하다. 과거, 쿡도일 때는 요리했다. 똑같이 생겼지만 과거분사로 쓰일 때는 뜻이 요리가 된, 요리가 되어진 이런 애매한 뜻이에요. 바이, 현재일 때는 사다. 보우트, 과거일 때는 샀다. 과거분사로 쓰일 때는 사게 된, 사게 되어진 이런 애매한 뜻이에요. 이렇게 다로 해석이 될 때는 우리가 아는 단어 하나씩만 붙여줘서도 간단한 말이 돼요. I cook, 나는 요리한다. I cooked, 나는 요리했다. I buy, 나는 산다. I bought, 나는 샀다. 그런데 과거분사로 쓰일 때는 뜻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 단어 하나만은 쓸 수 없어요. 다른 단어하고 같이 써주셔야 돼요. 이때 같이 쓸 단어가 비동사예요. 비동사는 am, are, is, was, were 5개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비동사와 과거분사, 비동사와 과거분사를 사용하는 문장을 가지고 해볼게요. 간단하게 쓸게요. 쿡두가 써 있으면 과거나 과거분사가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어떤 게 과거인지 어떤 게 과거분사인지를 구분을 해야 되죠. 비동사가 같이 써 있다면 과거분사예요. 그런데 비동사가 없다면 과거예요. 여기는 비동사가 없죠? 과거로 쓰여진 거예요. I cooked, 나는 요리해 주었다. 이제는 목적어 2개를 써주시면 돼요.
I cooked them chicken. 나는 그들에게 닭고기를 요리해 주었다. 내가 요리해 준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은 능동태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뭔가가 되어지는 거는 수동태예요. 수동태일 때는 비동사와 과거분사를 써주시면 돼요. 비동사가 이렇게 많은데 어떤 비동사를 써줘야 되는가 하면 am, are, is는 현재일 때 써주시면 되고 was와 were는 과거일 때 써주시면 돼요. cooked가 과거죠. 그러면 was나 were 중에서 하나 써주시면 돼요. 치킨이 셀 수 없는 명사죠. 이때는 was를 써주시면 돼요. was cooked가 비동사와 과거 분사를 써준 거예요. 수동태는 목적어를 문장 앞에 써주는 것이 수동태 문장이에요. 여기는 목적어가 두 개가 있죠. 두 개 다 해볼게요. them을 문장 앞에 쓸 때는 they라고 써야 되죠. They was cooked. 그들이 요리가 되어졌다. 이상하죠. 사람을 써준 간접 목적어는 이 문장에서 쓸 수 없어요. 치킨을 써볼게요. Chicken was cooked. 닭고기가 요리되었다. 자연스럽죠. 이제는 나머지 단어들을 써주시면 돼요. 엉뚱하게 목적어가 문장 앞에 왔기 때문에 다른 단어를 써줄 때는 전치사를 붙여서 써주시면 돼요. 사람을 나타내는 간접 목적어에는 for를 써주시면 돼요. 주어에는 by를 써주시면 돼요. Chicken was cooked for them by me. 닭고기가 나에 의해서 그들을 위해서 요리되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닭고기를 요리했다라는 뜻이에요.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꿀 때 특히 직접 목적어를 문장 앞에 써줄 때 간접 목적어에는 전치사를 붙여주는데 여러 개의 전치사가 있어요. 그런데 cook이나 by와 같은 동사에는 for를 써주시면 돼요. 한 번 더 해볼게요. She bought. 그녀는 사주었다. 목적어 두 개를 써줄게요. She bought us 2 chickens. 그녀는 우리에게 닭 2마리를 사주었다. 그녀가 스스로 사준 거죠. 능동태예요.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꿀게요. 비동사와 과거분사 써주시면 되죠. bought가 과거이기 때문에 was나 were를 써주시면 돼요. 2 chickens는 복수죠. 그래서 이때는 were를 써주시면 돼요. were bought가 비동사와 과거분사를 써준 거예요. 이제는 목적어를 문장 앞에 써줄게요. 목적어가 두 개니까 다 해볼게요. us를 문장 앞에 쓸 때는 we로 써줘야 되죠. We were bought. 우리가 구매되었다. 이상하죠. 사람을 써주는 간접 목적어는 이 문장에서 쓸 수 없어요. 2 chickens를 써볼게요.
Two chickens were bought. 닭 두 마리가 구매되었다. 자연스럽죠. 이제는 나머지 단어들을 써줄게요. 사람을 써주는 간접 목적에는 for를 써주시고 주어에는 by를 써주시면 돼요. Two chickens were bought for us by her. 닭 두 마리가 그녀에 의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매되었다. 다시 말해서 그녀가 우리를 위해서 닭 두 마리를 구매해 주었다라는 뜻이죠. 수요동사는 목적어 두 개가 필요한 것이 수요동사예요. 이 목적어는 각각의 이름이 있어요. 에게로 해석될 때는 간접 목적어라고 부르고 을이나 을로 해석될 때는 직접 목적어라고 부르고 있어요. 간접 목적어에는 사람을 써주시면 되고 직접 목적어에는 사물을 써주시면 돼요.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하는 것은 능동태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뭔가가 되어지는 것은 수동태예요. 수동태를 만들 때는 비동사와 과거 분사를 써주시면 돼요. 그런데 수동태는 목적어를 문장 앞에 써주는 것이 수동태 문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간접 목적어를 써줄 때는 전치사를 붙여주셔야 돼요. 전치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쿡이나 바이와 같은 동사에는 for를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수요동사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바꿀 때 간접 목적어에 for를 사용하는 문장을 가지고 해봤어요. 언니, 다음에 또 반갑게 만나 뵐게요.